무려 올해 4개의 큰 대형 호재가 예정되어 있고 그로 인해 돈의 흐름이 이쪽으로 쫙 몰려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억만장자들이 이 산업에 완전히 작정하고 뛰어들게 된 거죠. 넥스트 빅 테마라는 수식어가 붙으면서 앞으로 큰 구조적인 성장을 기대할 수 있는 게 수빈쌤, 오늘 되게 화사하신 것 같아요. 제가 원래 튀는 걸 굉장히 싫어하는데 그래도 여러분들에게 이뻐 보이고 싶은 마음에 또 봄이고 하니까 또 여기 막 꽃도 달고 막 이래저래 이쁘게 지장도 했습니다. 그리고 너무 감사하게도 저희 부자TV를 위해 이렇게 작품 후원까지 들어왔습니다. 이 친구의 이름은 캔비라고 하는데요. 캔비가 이 부자TV 콜라보로 돈을 들고 있어요. 이 캔비의 또 힘을 받아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모두 돈 많이 버시라, 행복되시라 또 응원의 메시지 팍팍 쏴드리겠습니다. 이 친구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요, 고정 댓글에 또 인스타 계정 달아드릴 테니까 한번 구경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즘 미세먼지가 높은데 목 컨디션은 좀 괜찮으세요? 제가 다행히도 집돌이다 보니까 밖에 미세먼지도 잘 안 먹고 물도 평소에 따뜻한 물 많이 마시다 보니까 목 컨디션 아직 괜찮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에게 건강한 목 상태로 좋은 정보 많이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최근에 저와 함께 구조적인 성장 산업에 대한 공부와 그리고 그에 따른 관련 종목군들을 계속해서 공부하고 알아보는 시간들 가져가고 있는데 오늘도 제가 특별히 앞으로 구조적인 성장, 큰 성장을 기대할 수 있을 만한 대표 산업을 같이 공부하는 시간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본격적인 시작 앞서서 여러분들 돈 드는 거 아니니까 좋아요,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특히나 오늘 알려드릴 이 산업은 무려 올해 4개의 큰 대형 호재가 예정되어 있고 그로 인해 돈의 흐름이 이쪽으로 쫙 몰려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각별히 주목해 보시는 게 좋겠다 생각이 드는데요. 그 산업이 뭐냐? 바로 우주항공입니다. 사실 우주항공 작년에도 우리가 누리호 발사 시즌 때 맞춰서 여러 차례 공부했었던 적 있었죠. 근데요, 최근에 이 우주항공 관련된 리포트와 이슈들이 어마무시하게 쏟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뭔가 싶어서 뉴스들과 리포트들을 다 한번 살펴봤는데 옳았구나 싶었습니다. 제가 항상 우리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는 게 그때 살 걸, 저거 살 걸, 껄껄껄 이런 껄무새가 아니라 다음 무새. 저게 올라갔으니까 다음은 뭘까? 다음으로 주목할 만한 종목은 뭘까? 다음으로 돈의 흐름이 집중될 만한 산업은 뭘까?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공부하면서 다음 무새가 돼보자 라고 강조를 하고 있죠. 이러한 관점으로 넥스트 빅 테마라는 수식어가 붙으면서 앞으로 큰 구조적인 성장을 기대할 수 있는 게 이 우주항공 산업인데요. 그 첫 번째 이유가 제가 투자에 있어서 항상 강조드리는 게 결국에는 돈의 흐름이다. 이 돈의 흐름에서 크게 두 가지. 첫째로는 정부 주도적인 투자 움직임, 그 안에서도 정책적인 방향성. 그다음 두 번째는 기업 주도적인 투자 움직임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 큰 두 개의 돈의 흐름이 맞물리면서 정부와 민간을 가리지 않고 투자가 한창 진행되고 있는 게 바로 우주산업 인프라 구축이라는 겁니다. 사실 우주항공 산업은 정말 천문학적인 비용과 높은 고도의 기술력을 요구하는 산업이었기 때문에 예전부터 국가 주도적으로 기술이 개발되고 산업이 발전되어 왔었습니다. 근데 미국을 중심으로 민간 주도의 산업 발전 형태로 전환이 되면서 이때부터 전 세계 억만장자들이 이 산업에 완전히 작정하고 뛰어들게 된 거죠. 대표적으로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 벳 베이조스의 블루 오리진, 이런 억만장자 및 부자들이 왜 이렇게까지 우주항공 산업에 진심으로 투자하고 있고 뛰어들고 있는지에 대한 그 이유 자체를 제가 과거 영상에서도 몇 차례 설명해드렸던 바가 있기 때문에 해당 영상 못 보신 분들은 한번 그 투자 관점에 대한 부분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말씀드린 건 아무래도 현재 시점의 우주항공 우리가 왜 봐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 위주로 설명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4가지 대형 호재가 예정되어 있다고 했죠. 그 중에 첫 번째가 글로벌 관점으로 봤을 때 스페이스 X의 자회사인 스타링크의 상장이 될 가능성이 높아져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과거 미래 유망 산업의 관련 종목군들이 강한 퍼포먼스를 단기적으로 보여줄 때 어떠한 또 특징을 가지게 됐었느냐? 바로 이와 관련된 정말 그 대장격 기업이 상장을 하게 되는 경우, 그럼 그때에 맞춰서 이런 대기업이 상장을 한다네, 저 기업을 사봐야겠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의 자금이 들어오게 되고
그로 인해서 해당 관련 종목군이 올라갔을 때 야, 또 이와 관련된 종목들은 뭐가 있는지 보자 하면서 또 그와 관련된 종목군들로 수급이 또 양분되면서 그 하나의 테마가 형성되고 그 테마에 관련 종목군들이 올라가게 되는 현상이 나오다 보니까 이번 스타링크 상장 가능성을 우리가 첫 번째 대형 호재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실제 작년 10월 일론 머스크가 뭐라 그랬냐면 스타링크의 매출이 예측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고 다수의 사용자가 확보가 되면 자본 조달을 위해서 스타링크를 분사할 것이다 라는 식의 언급을 해줬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올해부터 이 스타링크의 상장 가능성을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전 세계적으로 지금 애플, 퀄컴, 아마존과 같은 이 빅테크 기업들도 위성통신 및 우주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는 포인트인데요. 심지어는 이러한 빅테크 기업들이 시작하는 저궤도 통신 인터넷 서비스 사업의 가시화가 본격적으로 나오고 있는 국면이 올해라는 겁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아까 말씀드렸던 스페이스 X가 올해 스타쉽이라고 해서 2세대 위성 발사를 예정하고 있다는 것. 이것 또한 중요한 포인트겠는데 아무래도 2세대 위성 발사, 즉 좀 더 기존 버전보다는 고성능의 위성을 발사를 하게 되면서 그로 인해 네트워크 용량이 가파른 성장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기에 이게 또한 대형 호재라고 볼 수가 있겠고, 마지막으로 국내 기준으로 바라본다면 우주항공청과 우주작전대대가 설립될 예정이 또 잡혀 있다는 것도 마찬가지 대형 호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를 창립한다는 것 자체가 앞으로 본격적으로 이 우주항공 산업을 육성하고 지원할 계획이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 돈의 흐름 관점으로 봤을 때 정부의 정책적인 방향성이 우주항공 쪽으로 쏠린다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기에 이 역시 대형 호재라 볼 수가 있겠다 싶은 겁니다. 근데 왜 이렇게 돈을 들여가지고 우주로 로켓을 쏘아 올리는 거예요? 이와 관련해서는 굉장히 다양한 이유가 있긴 하지만 가장 본질적인 이유라고 볼 수 있는 건 결국 6G 통신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혹시 큐피디님 스마트폰 없이 일주일 살기 가능할 것 같아요? 저는 절대 못할 것 같아요. 절대 안 돼요. 네. 저도 하루 정도는 어떻게 살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주일 이상은 상상하기도 싫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현재 4차 산업혁명을 향해 가는 과정에 있어서 데이터 산업 시대에 이 데이터 자체를 못 쓰는 건 물론 죽진 않겠지만 굉장히 불편하고 힘든 나날들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겠죠. 왜?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스마트폰을 쓰거나 컴퓨터 PC를 쓰거나 할 때 있어서 가장 기본적으로 깔려야 하는 게 바로 통신 서비스 인프라죠. 이 통신 서비스 인프라가 세대별로 패러다임 변화를 하고 있는데 첫째로는 유선망, 그 다음에 무선망, 그 다음에 이제 다음으로 진행되는 게 위성망이라는 겁니다. 현재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통신 서비스 공급에 유선, 무선, 망 통신을 함께 활용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런 유무선망, 즉 지상 통신의 한계점을 보완해 주는 게 바로 새로운 통신 보완제인 인공위성 통신망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첫째로는 지상에 유선, 무선망을 깔려면 어마무시한 인프라 관련 투자가 집행돼야 된다는 겁니다. 가령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서울, 경기, 인천, 광주, 대구, 부산, 제주도까지 쫙 현장에 가서 막 갈아엎고 망 깔고 닫고 이 안테나 짓고 막 이래저래 해야 되는데 그 하는 것에 있어서 인력 비용이라든지 그 시간, 거기다 또 드는 장비 비용, 통신망 비용, 어마무시한 비용이 든다라는 거죠. 실제로 국내 통신 3사를 기준으로만 보더라도 최근 3년간 이 인프라 비용에 투자한 비용만 연평균 7조 원 규모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넓은 지역의 통신 케이블 설치와 많은 기지국 건설을 필요로 하고 거기에 막대한 자금이 투입되기 때문이라는 건데요.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바로 인공위성 통신망이 부각받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개념이냐면 지금은 통신망을 각 지방별로 왔다 갔다 하면서 이 망을 계속 다 깔아야 돼요. 깔 때 있어서의 비용이 너무나 많이 들고 심지어는 이거를 지역적인 한계로 깔지 못하는 지역도 너무나 많기 때문에 최근 기준으로 인터넷을 사용하는 인구가 전 세계 인구의 약 60%가량 되거든요. 그 말인즉슨 아직까지도 약 30억 명 자체가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만큼 통신망이 다 깔리지 못했다는 겁니다. 통신망을 까는 데 드는 비용도 너무 많이 드는데 심지어 까는 것도 너무 어렵다. 아직 깔리지 않은 것도 많다.
이러한 문제를 한 큐 해결하는 겁니다. 어떻게? 위성망을 지구 밖으로 쏘아 올려요. 그리고 이 위성이 지구를 한 바퀴, 두 바퀴 계속 돌게 합니다. 그러면서 이 지상에는 위성 신호를 기존의 인터넷망 그리고 데이터 센터와 연결해주는 게이트웨이를 설치를 해요. 그리고 이 돌고 도는 위성이 배치가 완료가 되면 저궤도 위성 인터넷 사용자가 인터넷 사용을 희망하는 장소에 내가 이걸로 저 위성을 받을 테야 하는 안테나를 설치를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있는 지역에 가까운 인공위성에게 신호를 보내요. 야, 내 여기 안테나 있으니까 나한테 위성 좀 쏴줘. 그렇게 이런 신호를 받아들인 인공위성은 다시금 가까운 게이트웨이에 그 신호를 전송하고 전 세계에 설치된 게이트웨이는 기존의 인터넷망 그리고 데이터 센터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요청받은 데이터를 반대 과정을 통해서 사용자에게 전달하는 시스템을 가져간다는 거죠. 즉 기존의 지상통신망 같은 경우에는 케이블도 깔아야 되고 기지국도 건설해야 되고 안테나도 세워야 되고 여러모로 세워야 될 게 많았는데 이 인공위성 통신망의 경우 인공위성만 쏘아 올리고 전 세계 어디든 상관없이 이 위성을 받아들일 수 있는 안테나만 있으면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통신 기업들은 없어지는 건가요?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긴 한데 저는 없어질 것 같진 않아요. 이게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보완적인 관계로서 같이 커가는 식으로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저궤도 위성통신의 사업자들의 타겟 시장이 크게 세 개가 있거든요. 첫 번째가 인터넷 음영지역, 둘째가 인터넷 취약지역, 셋째가 항공 및 해상지역. 즉 정리를 하자면 인터넷을 지금 이용하고 있지 않거나 그 인구 밀도가 작은 지역 또는 인터넷 사용 자체가 불가능한 지역이라는 거예요. 잘 생각을 해보세요. 기존에 통신 기업들이 통신망을 그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깔고 나서 데이터 통신망을 쓰게끔 해야 되는데 인구 밀도가 작은 지역에 굳이 이 통신 사업자들이 통신망을 돈 들여서 깔고 싶어 할까요? 그게 깔려도 쓰는 사람들이 많이 없다면 돈이 되지 않는데 기업들은 철저히 돈을 목적으로 움직이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인구 밀도가 작은 지역에는 통신망을 구축하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지상이 아닌 해상, 그 다음 항공 쪽으로는 데이터 통신망을 구축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는 이제 인공위성망으로 대체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지상 통신망의 경우 인공위성 통신망에 비해 어떠한 장점을 갖고 있냐? 인구 밀도가 높은 지역에는 보다 데이터 처리 속도를 빠르게 하면서 값싼 요금으로 사용할 수 있게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데이터를 쓸 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역시나 빠르기잖아요. 그리고 그 데이터를 쓸 때 내는 요금이 얼마나 싸냐 이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의 서로 간에 각각 장단점이 있어서 이게 뭐가 더 좋다라고 특정지어서 말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 서로 각자 지상통신망은 인구 밀도가 높은 지역 위주로 그렇지 않은 위성통신망은 인구 밀도가 낮거나 불가능한 지역 위주로 전반적으로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전 세계의 통신망을 구축하는 쪽으로 나아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셨으면 이제는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겁니다. 자, 그럼 전 세계적으로 많은 대기업들이 저렇게 인공위성을 쏘아 올리고 통신망을 구축하려고 하는데 우리는 어느 기업에서 투자 기회를 찾아내야 될까인 거죠. 그래서 이와 관련 종목군들을 얘기를 드릴 건데 저번 영상에서 제가 우리 여러분들에게 앞으로는 대장주를 콕 집어서 공부하는 건 아무래도 현실적으로 공개 영상에서 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멤버십에서 진행을 하겠다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런 부분을 또 너무 오해하거나 또 안 좋게 받아들이시는 분들도 있어서 정말 저 너무 속상해요. 제가 해드리고 싶어도 못하는 현실적인 벽이 있기 때문에 제가 가능한 만큼 여러분들에게 해드리려고 하는 것인데 제 의도를 너무 왜곡하거나 너무 안 좋은 쪽으로만 받아들이시는 것 같아서 저 너무 속상합니다. 저도 우리 여러분들의 그 댓글 피드백을 보면서 어떤 식으로 내가 또 대체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 본 결과 이러한 이제 미래 유망한 산업에서 관련된 종목군들 중에 제가 그래도 괜찮아 보이는 한 3가지 내서 5가지 정도는 좀 추려드리자라는 것으로 결론을 냈으니까 어때요? 우리 이 정도로 한번 타협하는 거 괜찮겠죠? 그래서 다시 종목으로 들어가자면 어떠한 기업들이 크게 돈을 벌까? 첫 번째로는 아무래도 인공위성을 직접적으로 쏘아 올린 기업들이 앞으로는 크게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겠죠. 왜? 얘네들이 지금은 위성 쏘아 올리면서 돈을 그냥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붓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점차 이들이 뭘 하고 있냐? 그 데이터 통신망에 대한 요금을 받아내고 있고, 이거는 집약적인 지역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지역으로 뻗어나가고 있고, 그리고 위성을 쏘아 올림에 따른 부가적인 사업들까지도 구축하면서 이익을 창출해 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찐 대장주는 이와 관련된 기업에서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아쉽게도 이 기업들이 대장 기업지라고 할 수 있는 스페이스X, 블루 오리진, 얘네들이 비상장 기업들이에요. 지금은 어느 기업 쪽으로 포커싱을 맞추는 게 좋겠느냐? 아무래도 크게 두 가지 기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로는 그 로켓을 쏘아 올리는데 그 로켓에 주요 필요한 부품 발사대를 만드는 업체들이겠죠. 그 다음 둘째로는 그렇게 위성을 쏘아 올린 다음에 위성을 결국 데이터 관련 솔루션으로 활용하는 사업을 벌이면서 돈을 버는 기업들이 부각을 받을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국내에 이와 관련된 종목군들이 또 굉장히 많아요. 그 중에 제가 주목하고 있는 탑3가 뭐냐면 첫 번째 인텔리안테크. 이 기업은 현재로서 이 위성을 가장 많이 쏘아 올린 업체는 스타링크고 둘째로 많이 쏘아 올린 업체는 원웹이라는 기업이거든요. 근데 이 원웹의 저궤도 외성 안테나 공급 업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근데 이 원웹이 이르면 올해 3분기 정도에 본격적인 글로벌 서비스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된다면 유저 안테나 수요로 이어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인텔리안테크의 실적을 그때부터는 성장세를 전망해 볼 수가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해 볼 수 있는 기업이겠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하나시스템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하나시스템은 특히 우리 정부에서 추진 중인 저궤도 위성통신 체계 사업 및 초소형 위성체계 개발 사업에 선정될 가능성이 높고, 무엇보다 그 원웹의 지분을 투자해 놓은 기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인데, 이 기업은 나사랑 스페이스X의 소재와 발사체 부품을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라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인공위성을 쏘아 올린 이 스타링크와 연결되어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 여러분들이 그래도 관심 있게 볼만한 몇 가지 종목군들만 같이 정리를 해드리자면, 인공위성 제조업체인 세트랙I, 인공위성 시스템과 위성통신 단말기를 제조하는 AP위성, 위성 탑재체에 장착되는 적외선 카메라 모듈을 생산하는 i3 시스템, 항공우주 분야 통신 전문 기업인 제노코 정도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또다시 구조적인 성장으로 진입하고 있는 대표적인 산업인 우주항공된 관련 강의를 준비해봤습니다. 그리고 우리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피드백에 따라서 종목에 대한 얘기도 어느 정도 해드렸고요. 제가 바라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 여러분들에게 저로 하여금 조금이나마 건강한 투자에 있어서 도움이 되고, 그로 인해 여러분들이 조금이나마 주식시장에서 돈을 많이 벌게 되는, 그게 제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목표이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께서도 제 영상을 보시면서 이러한 부분들은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러한 부분들 이렇게 해주길 원합니다 라고 하는 건의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편하게 자유롭게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또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여러분들을 위한 컨텐츠로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쁘게 또 작품 후원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그 외에 뭐 작품 내가 또 후원하고 싶다 등등등등의 여러 광고 문의가 있다면 메일 자유롭게 또 보내주세요. 언제나 환영입니다. 그럼 오늘 영상도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길 바라면서, 도움 되셨다면 잊지 마시고 돈 드는 거 아니니까 좋아요, 구독, 댓글 한 번씩 남겨주세요. 댓글 다시는 분들은 제가 하나하나 또 댓글 읽어보고요. 응원의 기운, 수익의 기운 푹푹 담겨있는 하트 뿅뿅 직접 눌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또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행복되세요. 뿅.